이제 막 21개월이 된 지석이 한눈에 봐도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얼굴을 뒤덮은 빨간 상처들. 잠 못 자고요. 잠은 거의 잘 수가 없고 긁는 시간이 더 많고 밥 먹을 때도 긁고 막 이러니까 거의 자기도 힘들게 계속 짜증만 내고 얼굴이 그 부종이 나타나고 심한 날은 부종이 되고 진물이 흘러내리거나 고름이 맺히는 정도. 계속되는 지독한 고통으로 지석이는 이미 21개월 하기에 해맑은 미소를 잃은 지 오래다. 생후 4개월부터 시작된 아토피 피부염은 지석이의 웃음은 물론 성장까지 막고 있다.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그런 아주 심한 종류의 아토피 피부염이고요. 그와 함께 현재 성장이 함께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은 지금 지석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과 4년 만에 발병률이 7배나 늘어나 어린이의 20%가 이 아토피 피부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뜯어낸 벽에는 엄청난 양의 곰팡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몇 년을 묵었을지 알 수가 없는 오래된 곰팡이들이 거의 모든 벽과 천장에 퍼져 있다. 취재진이 찾은 이곳은 다름 아닌 지석이와 같은 유아들이 오랜 시간을 생활하는 어린이집.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면역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토피라든지 그 전염성 병균에 노출될 확률이 좀 많죠. 이렇게 축축한 벽과 천장은 아이들에게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최적의 조건인 셈이다. 누수가 된 것 같네요. 여기서 포자들이 떨어져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학생들이 그걸 마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각지대, 모서리지대가 저쪽은 공기가 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습기가 찬다든가 누수가 됐을 때 잘 자랄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음료수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들이 흘렀을 때 그 습도가 높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기질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공간은 좀 보시기에도 좀 눅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를 할 때 이것도 열고 같이 환기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불이 이 표면하고 붙어 있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판을 둬가지고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또 신문지를 깔아가지고 설치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경부에서도 조사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세균의 농도가 높은 편.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지인 곳에서 면역력이 가장 약한 어린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유해 미생물들은 어떤 환경에서 늘어나는 것일까? 곰팡이, 세균 등과 같은 유해 미생물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피부 파편, 머리카락, 미세먼지 등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만나면 급속도로 늘어나 사람의 몸을 좀먹기 시작한다. 이런 유해 미생물들은 전체 미생물의 1%밖에 안 되지만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가게 되면 알레르기에서부터 심한 경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カビですとさっき言った匂いの問題とそれからカビはアレルギーの原因の物質になるのでアレルギー体質の方はそれによって喘息の発作が起こったりアトピー性皮膚炎なんかが悪化したり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 아토피 피부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환자의 5에서 10%는 유해 미생물이 원인이다. 그 이유는 알레르기 환자의 몸에 들어간 유해 미생물이 인체에서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유해 미생물이 몸속에 들어가 면역 과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열과 염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더욱 심각한 증상으로 악화되는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건 중에 어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나 이런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악화를 시킨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 피부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1차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장벽 기능이 일단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균 감염이나 이런 미생물에 의한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한 상태가 돼 있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 감염이 돼서 기존의 아토피 피부염이 훨씬 더 악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유해 미생물의 양이 줄어들면 과연 인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취재진은 한 연구소를 찾았다. 천안에 위치한 연암대학. 이곳에서 우리는 병아리를 통해 유해 미생물의 양과 건강 상태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같은 곳에서 태어난 병아리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몸무게를 잰 다음 체중 단위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양쪽 개사에 체중별로 똑같은 수의 병아리를 넣어 두 실험군의 평균 몸무게를 맞춘다. 이렇게 모든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 다음 한쪽 개사에만 공기 제균 장치를 설치한다. 공기 제균기를 설치한 개사는 공기 중 떠다니는 세균의 양이 단위 면적당 784CFU, 진균의 양이 479CFU로 비교군보다 공기 중 유해 미생물의 양이 약 20% 적은 상태.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맞추고 공기 중 유해 미생물의 양만 다르게 한 뒤 양쪽 병아리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다. 매주 일일 사료 섭취량, 그리고 일일 일당 정체량, 그다음에 사료 요구율, 그리고 혈액을 채취해서 처리간의 생산성과 스트레스 호르몬과 같은 성분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5주 후 취재진은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실험실을 찾았다. 두 실험군의 병아리들은 모두 닭으로 자라 있었다. 우리는 닭들의 건강 상태를 보다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분석해보기로 했다. 과연 두 실험군의 혈액과 몸무게 비교 분석 결과는 어떨까? 그 제균기가 설치된 곳에서의 닭들의 그 혈액 콜레스테롤 함량이 한 20에서 30%의 어떤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요. 에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한 40%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단지 공기 중 유해 미생물의 양만 줄였을 뿐인데 닭들의 성장과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와 공기 중 유해 미생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 도쿄의 외곽에 위치한 국립 사가미하라 병원. 이곳에는 알레르기 환자들만을 위한 시설로 설치된 아주 특별한 병실이 있다. 클린룸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들어가기 위한 절차 또한 까다롭다. 中に入っていただくときにはメールでお願いしましたように着替え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になってまして。 취재진 역시 그곳에서 마련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클린룸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는 외부에서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옷에 묻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부터 술과 담배도 끊어야만 한다.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 공간은 모든 건축 자재는 물론 침대와 소파 같은 가구까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서 화학물질의 발생을 최대한 줄였다. TV와 같은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로 위에 붙어있는 환풍기를 통해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시설을 갖춘 클린룸을 통해서 유해 미생물을 비롯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한 뒤 알레르기 환자들의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다. 良くなる患者さんはまず例外なく自分の住んでいる環境を良くすることに成功しています。つまりそれまであんまり気をつけてなかった環境を一生懸命やるとかですね、場合によっては